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21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사용 방법을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좀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올릴 인벤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도면 21번 문제는 이러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조립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2번 부품의 이 샤프트가 1번 부품의 이 구멍에 조립이 된 걸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X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되겠죠. 그래서 XY축이 있는 평면인데요. 그 평면은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일치되는 것처럼 여기에 기준을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인벤터를 열면은 초기 화면에 홈 화면이 뜨는데요. 프로젝트는 디폴트로 해주시고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도면의 표준은 IS 표준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스케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처음에 봤던 XY 평면,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1번 부품의 원점은 가운데 7파이의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7파이와 중심이 같은 반지름 10짜리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을 이용해서 원점에 7파이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다음에 반지름 10짜리 원을 추가로 하나 더 그려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이 같기 때문에 동심을 이용해서 중심을 맞춰줍니다. 다음으로는 밖에 호가 이러한 모양으로 있는데 이 호의 끝점이 중심점에서 11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는 중심이 이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에서 시작되는 호, 이 호의 반지름은 9가 되겠죠. 그래서 호를 내려보면은 중심점 호가 있습니다. 이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19가 되죠. 그래서 19라고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주면은 반지름 19짜리 호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mm만큼 떨어진 부분의 위치를 양쪽에 나란히 잡아주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11m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르기 해서 이 부분은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방금 11mm의 기준을 줬던 이 선은 구성선, 참조만 하는 선이다.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보게 되면 반지름 10짜리 원하고 방금 만들어져 있는 양쪽의 이 끝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원주에 이렇게 접하는 선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원주에 접하는 선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까지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가운데에 이 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는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은 외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 호 슬롯이 있죠. 자, 이 호 슬롯을 제도를 하겠습니다. 반지름 14.5짜리 호가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역시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14.5라는 치수를 넣어주고 탭키를 이용해서 이러한 호를 하나를 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지름 11짜리 호가 안에 또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다시 한 번 더 호를 이용해서 반지름 11 그래서 11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를 하나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쪽으로 80도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 원의 중심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슬롯의 끝부분에 이 호가 떨어져 있는 중심점, 이 호가 그려져 있는 중심점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선을 하나 그리고요. 또 이쪽으로도 이러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 선은 양쪽이 서로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대칭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여기에 Y축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중심 축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 조건의 대칭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이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하고 이 선은 80도의 각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양쪽에 반지름 3.5짜리 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호를 그려주시면은 자,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죠. 그래서 호를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를 그려준 다음에 여기 끝과 여기 끝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선을 이렇게 간격을 띄워준 다음에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얘는 여기 끝점에 일치한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은 참조선으로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선은 구성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있는 이 짜투리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가운데에 있는 홈을 작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고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들도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 선과 이 선은 구성선, 다시 말하면 참조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윗부분의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밑에 부분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 사각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르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시켜주고요. 다음 이 선과 이 선은 여기 중심을 이용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 대칭 구속을 준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mm, 다음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높이는 35m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35mm.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1번 부품에 대한 스케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시고, 자, 이제 이러한 입체 형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프로파일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서로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을 선택해 주시고요. 간격이 16mm. 자, 전체 돌출 높이가 16mm 해서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밑에 있는 이 바디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해놓은 스케치가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좀 전에 작업했던 이 스케치 공유를 이용해서 다시 노출을 시켜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키는데, 도면을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중심선에서 뒤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돌출의 깊이는 8mm입니다. 8mm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이 이번에는 요 위쪽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윗부분만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집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깊이는 7mm. 자, 그래서 7mm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가 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확인. 그리고 스케치는 가시성을 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요 위에 있는 모가 깎여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비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를 깎아 주겠습니다. 모 깎기. 자, 보통 도면에 이렇게 모 깎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치수가 표시가 안 된 거는 반지름 3mm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3mm로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모서리를 제거시키고, 두 번째는 자,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라인 두 개가 요렇게 라인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여기에 비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평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평면의 스케치,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평면에다가 문자를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비번호가 03번 그러면 03이라고 하시고요. 05번 그럼 05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그냥 문제 도면에 있는 대로 01번을 하겠습니다. 문자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자, 이 문자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고,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숫자, 방향은 아랫방향, 그 다음에 음각, 그리고 1mm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작업 평면은 숨겨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모양은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21번 또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몇 번 어떤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 문제의 번호가 21번이기 때문에 21번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부품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품 1이라는 파일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번 해도 되고요. 부품 1번 해도 되고요.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고, 자, 저장이 끝났으면 이 파일은 닫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 오시고, 자, 이번에는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2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부품 2번으로 저장을 먼저 한번 해 놓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 저장을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수시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자, 2번 부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자, 2번 부품을 보면은 여기에 A, B, C 해가지고요. 치수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A 부분은 지금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멍, 다시 말하면 여기에 파이 7이라는 구멍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상 1mm 정도의 여유를 주고 하는데요. 1mm까지 주게 되면 문제의 한계가 1mm이기 때문에 0.8mm 정도로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 7mm에서 0.8mm를 빼주면 6.2가 되겠죠. 그래서 0.8mm의 간격을 줍니다.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0.8mm를 떼주면은 양쪽으로 0.4mm씩 간격이 생기겠죠. 자, B 부분은 이 아래 부분에 조립되는 부분인데요. 이 아래 부분도 파이 7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파이 6.2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에 C 부분이죠. C 부분은 이 사이, 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치수가 7mm이기 때문에 여기도 6.2mm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가운데에 6.2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6.2파이 그리고 난 다음에는 6.2파이하고 중심은 같은데 반지름 6.5짜리 이 원이 또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6.5파이 6.5 곱하기 2 13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이 같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형상을 완성을 시켜주고, 다음 다시 원을 이용해서 밑에 아래쪽으로 6.2파이짜리 원이 하나 있고요. 위쪽으로는 반지름 3.5짜리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들이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죠. 수직이라는 구속을 이용해서 얘는 이렇게 반듯하게, 또 얘하고 여기도 반듯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로 탄젠트하게 연결된 선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 원주에 접하고 이렇게 접해 있죠. 접하고 여기에 접선이 될 거고요. 또 여기 원주에 접하고 요 위에 탄젠트하게 접할 수 있게 선을 그려주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탄젠트 되게 또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탄젠트 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탄젠트 구속을 이용해서 서로 접선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연결을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킵니다. 가운데에 중심 축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영상 투영을 이용해서 Y축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를 구성선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제거를 시킬게요. 자르기. 자, 여기가 제거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가 제거가 되고요. 여기가 제거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상이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대칭,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해서 자, 여기는 여기하고 이 기준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방금 지워져 버린 얘의 치수가 반지름 6.5가 되겠죠. 얘하고 얘가 중심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중심이 같다. 자,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22mm,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1mm.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2번 부품의 형상의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자, 이제 돌출 툴을 이용해서 먼저 이 부분의 돌출은 6.2만큼 돌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얘는 양쪽 대칭 형상이고 6.2만큼 돌출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스케치를 공유를 시켜주고 다시 돌출 들어가서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서로 대칭이 되면서 16mm만큼 돌출입니다. 대칭이 되고 16mm.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스케치의 가시성을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얘는 저장. 자, 그래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닫고요.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이 되는 부품이 1번 부품이기 때문에 1번 부품을 가져와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배치를 들어가서 부품 2번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조립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따라서 구속, 자, 여기에 축 부분하고 여기에 구멍 부분이 조립이 되는데 정렬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품 1번의 XY 평면, 다음 부품 2번의 XY 평면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맞춰서 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중앙에 이 부품이 배치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 부품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부품 1번은 접촉 세트를 만들고요. 부품 2번도 접촉 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접촉 세트를 만들고, 자, 검사 탭으로 가서 접촉 분석 활성화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얘가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더 안 가죠? 자, 여기도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좌우에 한계점을 지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모양으로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조립품이 다 완성이 됐으면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죠.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처음에는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비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험장에서 받는 비번호. 자, 비번호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21번 문제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21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비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조립품의 확장자 IAM 이 파일 형식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저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본 저장에서는 밑에 파일 형식을 내려서 STE 파일, 그래서 STP 확장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비번호 STP에서 저장을 하는데 옵션을 열어서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콜과 맞춤 정확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보통 이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일은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STL 파일 확장자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STL 파일 확장자로 저장을 할 때는 출력을 시킬 수 있는 모양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이 안쪽에가 요렇게 서로 닿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적이 여기에 접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모양으로 세워 놓으면 서포트가 적고 잘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서포트가 적어야 후처리를 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시킬까 합니다. 그러면 서포트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출력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부분의 면적이 여기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최소시킬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용해서 원점을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우측면을 서로 우측면을 이렇게 일치를 해주게 되면 가운데에 이만큼만 접촉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접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품을 이 모양으로 눕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눕혀 놓겠습니다. 자, 이 모양으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 모양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이렇게 들어가셔서 파일 형식을 내려서 확장자를 STL 파일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옵션을 열어서 단위를 확인합니다.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닌 센티미터로 되어 있다면은 10분의 1의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밀리미터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위 설정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비번호 STL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비번호 IAM
비번호 STL, 비번호 STP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비번호 STL이라는 확장자의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열어가지고 G코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슬라이싱한 파일의 확장자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저장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21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